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수 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잠깐 복습한 다음에 진도를 좀 더 나가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지수 함수라고 하는 것은 a의 x제곱은 y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식, y는 a의 x제곱이라는 거, 요 식인데요. 이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 a는 숫자라고 했습니다. 상수라고 했고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가려둔 거지 여기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x가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마다 변수가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함수식의 x자리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정의역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밑이 a가 항상 0보다 크다고 했고 a는 1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밑이 1이면 1에다가 뭘 집어넣든 그냥 다 뭐가 될까요? 다 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밑이 1인 경우는 지수함수로 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1은 아니고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밑이 0보다 크긴 큰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a가 1보다 클 경우 그리고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경우로 두 가지가 나뉘는데, 1보다 클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했었냐면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진다고 했었습니다. 증가하는 함수 이렇게, 이게 y는 ax제곱이었죠. 복습하는 거니까 뭐 굳이 안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적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a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그래프 자체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증가한다는 말을 한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a와 b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되면 fa랑 fb랑 비교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값이 함수값이 더 크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함수값이 점점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a로 하면 헷갈리겠구나. x1, x2, 여기가 x1, x2라고 가정할게. 그럼 여기 있는 x1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x2가 여기 있다고 가정했을 때, x1을 집어넣은 fx1이랑 여기 x2를 집어넣은 fx2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x2 오른쪽에 있는 애 함수값이 더 크다, 이렇게 보라고 했죠. 이게 증가함수라고 했어요. 이게 증가함수 표현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나와요. 괜히 띡 이렇게 줘놓고 이걸 찾으세요 뭐 이렇게 해버리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두면 안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0과 1 사이, 밑이 0과 1 사이다 그러면은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라고 했죠. 감소하는, 이렇게 감소.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감소한다고 했을 때도 식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함수 표현 x1하고 x2하고 이제 x2가 더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을수록 그 함수 값이 더 작다 이거죠. fx2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x1이 여기 하나 있고요, x2가 오른쪽에 더 있어요. 그런데 x1을 집어넣은 이 값이 fx1인데 x2를 집어넣은 fx2랑 비교했을 때 fx2가 더 밑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계속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감소함수라는 표현이죠. 제가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일 때 기본적으로 밑이 1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두 가지로 쪼개진다. 이건 마치 우리가 2차 함수 배우실 때 이런 거 기억나시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할 때 맨 앞에 최고차 항의 계수, 자 y는 ax제곱에서 a가 뭐일 때? 플러스일 때 아래로 볼록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라고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갈래가 나뉜다. 아시겠죠? 자,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꼭 기억하셔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유리함수 할 때 처음 나왔던 개념인 누구? 바로 점근선이요. 지수함수의 점근선.
점근선. 점근선의 개념이 뭔가요? 그래프가 이 선에 다가가긴 하지만 점점 가까이 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만나지 않는 선, 그걸 점근선이라고 하죠. 이 점근선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수가 아무리 뭐가 들어가든 간에 이 값은 항상 뭐가 되니까 0보다 큰 값이 되니까, 그죠? x에다 뭘 집어넣든, 자 봐봐, 2의 2제곱 어때? 4. 2의 0제곱 어때? 1. 2의 마이너스 1제곱 어때? 2분의 1. 그치?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도, 여기다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양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0에는 도달할 수가 없지. 0은 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항상 이 값은 0보다 크니까 만약 이게 0이 되는 값이 된다면 그 값이 바로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점근선이 된다 이 말이야. 절대 여기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작아지긴 하겠지. 봐. 2의 마이너스 1제곱 얼마야? 2분의 1이지. 2의 마이너스 2제곱 얼마야? 4분의 1이지. 2의 마이너스 3제곱 8분의 1이지. 가까이는 가지. 0에 비슷하게 가까이 가고 있잖아. 그치만 뭐라고?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치? 봐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1 주면 4분의 1, 마이너스 3 넣어주면 8분의 1까지는 가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긴 하지. 그치만 특히 남학생들 다는 아니지만 점근선 그려보라고, 그래프 그려보라고 서술형 문제 내면 가끔씩 이렇게 해버린 애들이 있어. 빵점이야. 몇 빵점인지 얘기했지. 왜? 점근선을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 끝을 무조건 살려야 돼. 여기는 어떻게 떨어지든 이렇게 떨어지든 상관이 없어. 여긴 필요가 없다고. 근데 선생님들이 체크하는 마지막 보는 지점이 어디야? 여기야. 여기에 선을 붙여 그렸는가? 아니면 여기 붙이지 않고 그렸는가? 여기를 본다고. 이게 감점 포인트라. 거의 빵점이야 이거. 감점 수준이 아니라 빵점이야 거의 이건. 잘못 그린 거라. 그래서 점근선을 꼭 잘 그려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점근선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 그림은 이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즉 밑이 1보다 크든 0과 1 사이에 있든 무조건 지나는 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특이점? 여기는 이 그림이든 저 그림이든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요. A가 0과 1 사이에 있던 1보다 크든 어찌됐든 간에 저기를 무조건 지나가는데 저기가 무슨 점이죠? 0,1 맞죠? 왜 그렇죠? y는 a의 x제곱에서 이 x자리에다 뭘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어떤 숫자의 0제곱은 뭐죠? 1로 항상 고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0,1은 무조건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지수함수에는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특이점. y는 a의 x제곱인데 특이점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지수 자리가 뭐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만드는 그 값에서 특이점이 발생한다. 그러면 x에다 0 넣어주면 y 값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그래서 0,1입니다. 알겠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지수함수 첫 번째, 밑에 따라서, 밑은 다 양수긴 하지만 1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 따라서 증가 함수일 수도 있고 감소 함수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두 번째 뭐야? 점근선. 점근선은 언제 발생하지? 이 지수가 뭘 집어넣든 무조건 양수가 되므로 언제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이게 바로 점근선. 마지막 세 번째, 특이점. 뭘 지나가느냐? 지수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0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2든 3분의 1이든 4든 100이든 무조건 지수의 0제곱은 다 1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지나간다. 그게 바로 특이점이 된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그럼 이게 지수함수 지난번에 기본적으로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그래프가 항상 기본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2차 함수 기본형 할 때도 기본형에서 항상 뭐 했어요? 평행이동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평행이동된 거를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이게 지수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형.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럼 여기서 x축으로 평행이동을 p만큼 할 거고요.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살짝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 투 4단원. 4단원 기억하니? 4단원의 이름은 도형의 이동이야. 근데 여기까지 안 가도 사실 중3 때 2차 함수 평행 이동만 해도 우리는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식에다 넣을 때 x 자리에 어떻게 넣는다고 했죠? x 플러스 p가 아니라 x 마이너스 p라고 쓰라고 했죠? 기억하시나요? 또 y축으로 q만큼 이동한다고 했을 때 식의 y 자리에 y 빼기 q로 우리가 넣자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평행 이동한다고 치면 y는 a에 뭐가 되는 거야? x 뭐라고 써야 돼? 빼기 p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 다음에 y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원래 y 빼기 q 이렇게 써야 되거든. y 자리에 y 빼기 q로 써야 되잖아.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명 듣는 게 중요해. 알겠지? 자, 그러면 y 빼기 q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함수식을 y 빼기 q는 이렇게 안 쓰죠. 뭐라고 써요? 얘를 y는으로 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a에 얼마? x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y축으로 플러스 얼마? q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고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라고 아시면 된다는 거지. 근데 잘 들어. 앞에 봐. 아까 전에 기본형 지수함수 한번 그려볼게. 잘 들어. 이렇게 됐었지. 자, 지수함수의 포인트 제일 첫 번째. 자, 포인트가 없으면 안 된다. 자, 포인트 세 가지라고 했어요. 지수함수의 포인트 세 가지. 첫 번째 뭐야? 미치에 따라서 증가, 감소가 결정된다. 그치? 지금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그렸지. 그럼 미치 얼마야? 1보다 크지. 이해가지? 두 번째 뭘 그리라고 했어? 점근선이 중요하지. 점근선에 닿으면 안 돼. 점근선 그려줘야 되겠고 점근선은 a의 x제곱이 0이 될 수 없으므로 그쵸?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바로 무슨 순간이다? 점근선이 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예요? 특이점이 발생한다고 했죠? a에 뭐가 나오든 위에 지수에다 0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0,1을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자, 이걸 옆으로 밀어볼게요. x축으로 p만큼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만큼 민다고 치면 얘가 옆으로 밀릴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잘 들어. 이거 그래프를 통째로 들고 옆으로 민다고 치면은 이게 늘어난 거고 이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게 지금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평행 이동할 때는 단 한 번도 그래프를 통째로 들고 옮긴 적은 없어요. 중3 과정 생각해봐. 너네 2차 함수가 여기 있었어. 이게 기본형이었잖아. 너 평행 이동한다고 했을 때 이걸 통째로 들고 이렇게 처음부터 옮겼던 게 아니야. 뭘 가지고 했어? 꼭지점의 포인트를 가지고 꼭지점이 이만큼 이동했구나, p만큼 이동했구나, 그 다음에 q만큼 올라갔구나 해서 꼭지점을 먼저 찍어놓고 이렇게 그렸던 거지 아무렇게나 그리는 게 아니라고. 따라서 평행 이동할 때는 그 함수의 특이점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먼저 찍은 다음에 그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너네 원도 기억나?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 그죠? 원의 특이점이 뭐예요? 중심이잖아요. 0,0이잖아. 원이 3,2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여기다 3,1을 먼저 찍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 이해가지? 그러니까 평행 이동은 그래프를 들고 전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먼저 세팅해야 되는 값이 뭐야? 일단 증가 감소인가? 점근선, 특이점 먼저 세팅한 다음에 그리는 거야, 그림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특이점이 아까 전에 얼마였죠? 0,1 이거였죠. 그럼 이게 p, q로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얘가 p만큼 이동한다고 쳐보자. 여기 오른쪽으로 p만큼 갖다 쳐봐. 그럼 얘 좌표가 몇이 되는 거야? 특이점의 좌표가 p, 1이 되는 거지. 옆으로 밀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 어디로? q만큼 올라갔다고 쳐. 여기.
그럼 이 점의 좌표, 특이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지? P, Q가 되는 거겠지? P, Q가 되는 거. 그럼 아까 전에 이동했던 이 특이점은 일로 올라온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어딘가 올라가겠지. 그때 니네가 이걸 봐야지 이걸 자꾸 보면 안 돼. 앞에 봐. 그러면 y는 a의 x-p 플러스 q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해. 잘 생각해. 여기서 p, q만큼 얘가 이동해 버렸는데 그러면 여기 이 점은 뭐가 될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 점은 뭐야?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x가 뭐일 때? 0일 때지. x가 0일 때잖아. 맞지? 0. 그러면 여기 아까 특이점은 p, q라고 했으니까 p, q라는 건 특이점이 어디를 지나간다? 라고 했을 때 요 값이 0이 되는 순간, 봐봐. 아까 전에 특이점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여기서 1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지수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되는 순간 x 얼마죠? p. 맞죠?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올라왔으니까 p, q가 아니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거 맞아? 뭐라고 대답해야 돼? 1 추가해야 되는 거 알지? 이미 1 올라와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다 1만큼 더 올라와야 되는 거야. 따라서 지수가 0이 되는 순간 a가 뭐든 0제곱은 1이니까 그럼 특이점의 좌표는 q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알겠습니까? 아까 올라왔던 이 특이점은 어디로 갔는지 그 점을 알아내셔야 된다. 자, 물어볼게요. 점근선은 이 식을 보면서 점근선이 어디라고 얘기해야 돼? 점근선이 어디였죠, 여러분? 아까 전에 움직이기 전에 얼마였어요, 이거? x축이었잖아요. x축은 y가 뭐일 때요? 0일 때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없을 때 잘 봐. 얘가 기껏해야 다 0보다 크다고 했잖아, 무조건. 움직이든 뭐 하든 어차피 0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발생이 안 해. 안 하지. 그게 바로 점근선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q만큼 올라갔지. 그러면 q만큼 올라갔다고 치면은 점근선은 어디로 올라오겠냐? 그러면 여기 이만큼 올라온다고 치. 점근선도 따라서 올라갔을 거 아니야.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전에 점근선과 특이점 사이가 몇 칸이었죠? 한 칸이었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y는 q가 되는 거고 아까 그 특이점은 q 플러스 1이니까 딱 한 칸 그대로 있는 거겠죠.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변환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 지수함수 첫 번째 밑에 따라서 증가함수가 결정된다. 평행이동한다고 하면 특이점을 가지고 찾는다. 그 다음에 점근선은 여기서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점근선은 얘한테 있어요. 얘한테 달린 거야. 특이점은 얘한테 달린 거고 어딜 봐야 되는지 잘 봐. 예를 들어 볼게. 이렇게 됐다 쳐. 앞에 보세요. 지수함수가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평행이동 됐다고 얘기할 거죠? 맞죠? 평행이동 됐어요. 원래 그래프가 뭐였는데요? y는 2의 x제곱을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나요? 대답하세요. 마이너스 5분의 2만큼. 맞죠?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7만큼. 자, 물어볼게요. 아까 그 지수함수를 옆으로 밀거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민다고 해서 점근선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위아래로 갈 때만 점근선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럼 점근선의 식 바로 얘기해보세요.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7이죠. 이해하십니까? x축으로 옆으로 민다고 해서 점근선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위아래로 밀었을 때 여기에 점근선의 좌표가 나온다고. 점근선의 식이 나온다고. 무슨 말 알겠지? 그럼 점근선을 먼저 그어라. 그러면 이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점근선을 먼저 그어야 되니까 y가 얼마가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7 여기다 점근선 그어놔야겠지? 그 다음에 증가의 감소에 증가지. 그럼 이렇게 그리겠지. 이렇게. 맞지? 근데 특이점이 어딘지 알아내야 되잖아. 그치? 특이점 어디서 발생한다고? 얘가
지수가 0이 되는 순간.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분의 2,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0 되면 이거 1이잖아. 헷갈리면 안 돼. 얘가 0 되면 2의 0제곱은 1이잖아. 1 빼기 7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6이겠지. 이해 가십니까? 마이너스 6. 아까 전 말했죠. 특이점과 점근선 사이는 한 칸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2, 얼마? 마이너스 6에 해당하는 이 점을 무조건 지나가도록 이렇게 그리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이걸 그리라고 하거든. 실제 서술형 문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거 그리라고 해. 학교 내신은 이런 서술형도 이제 있다고.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정의역 찾아라. 뭐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 써라. 뭐 이렇게 얼마만큼 평이동했냐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점근선, 특이점, 증가감수 요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어딜 봐야 점근선의 정보가 있고 어딜 봐야 특이점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를 여러분은 정리해 놓고 계셔야 돼. 그때그때 허둥지둥 막 이러면 안 되고 여기가 점근선, 여기가 특이점. 무슨 말 알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이동 관련된 것만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6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 프린트 26번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y는 4의 x제곱의 그래프가 있어요. 26번이죠. 이 지수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후에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라고 했어. 그 그래프가 했더니 그 그래프가 얘가 점 1,k를 지나간대. 또 평행이동했더니 평행이동만 정리했더니 대칭이동을 기억 못하는 친구도 있는데 점을 생각해. 자, 여기에 1,2가 있어. 점들이 모이는 게 그래프이기 때문에 점을 어떻게 이동하는지만 알면 나머지 애들이 다 똑같이 가는 거야. 자, 물어볼게. x축 대칭했다 쳐. 1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이죠. x축 대칭하면 얘 점이 어디로 오죠? 1, 마이너스 2지. 자, 결과적으로 x축 대칭 시키면 위에 있던 게 아래로 가거나 아래에 있던 게 위로 가니까 누구의 부호가 바뀌죠? y의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x축 대칭 관계다 그러면 y의 부호를 y 자리에다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주면 된다 이거죠. 이해가지? x축 대칭 관계다 그러면 y의 부호가 바뀌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물어볼게. 이번에 얘를 y축 대칭 시켜볼게. 그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넘어온 거고 왼쪽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 좌표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럼 누구의 부호만 바뀐 거죠? x의 부호만 바뀐 거죠. 따라서 어떻게 하자고 했죠? x 자리에다 뭐? 마이너스 x 넣자. x의 부호만 바꿔서 넣자.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되시죠? 자, 그럼 해볼게.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해봐. 자, 시작. y는 4의 x 마이너스 2 되니? 평행이동했어.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하라고 했어. y축 대칭 잘 생각해. y축 대칭이면 왼쪽에서 오른쪽, 즉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주는 거야?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준다? 마이너스 x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y는 어떻게 되는 거지? 4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는 거겠지. 알아들어요? 저희 공수 2 반영한 거예요.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주면 다 되는 거고. 자, 여기서 1,k를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x에다 1 넣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그러면 4의 3제곱 부대이잖아요? 얼마예요? 60?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연습 좀 해볼까요? 27번 시작.
한 번 더 갑니다. 어렵지 않죠? 자,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y는 5에 x 플러스 3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 요 9, 5 바꿔서 써야 된다는 거 유의하시고, y축 대칭이다. 그럼 잘 생각하세요. y축 대칭이면 왼쪽에서 오른쪽 바뀌거나 오른쪽 왼쪽 바뀌는 거니까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그래서 y는 얼마? 5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x 자리에다가 요거 넣어주면 됐다. 근데 여기다 x에다 1 넣어주니까 1 넣어주면 얼마가 되죠? 5의 제곱이니까 k는 25. 되지? 자, 그러면 이제 28번 기출문제입니다. 최신 기출이고요. 2024년 6월 모의고사 문제예요. 해보세요. 됐니? 볼까? 보시오. A도 B도 잘 모르겠으니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한번 해볼게. 4에 X 빼기 A 더하기 B 맞지? 근데 맞니? 내가 아까 전에 말했지. 원점을 지난다고 해서 0,0을 대입하는 것까진 좋은데 근데 얘가 0 대입한다고 해서 A, B가 바로 나오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먼저가 아니라 얘가 먼저야. 왜냐면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점근선의 정보는 어디 있다고? 얘는 줄었다 깨나도 0이 될 수 없다고.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점근선이었지. 그럼 거기다 B를 더한 게 점근선이잖아. 그럼 B는 말하지 않아도 뭐였던 거야? 마이너스 2였던 거지. 알겠어요? 그렇잖아. 점근선이 마이너스 2잖아. 점근선 y는 마이너스 2라며. 뭔가 이상한데? 여기 6 들어가야 되지? 마이너스 6 여기. 그냥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그럼 얘가 뭐가 돼? b는 4가 돼야 되겠지. 됐죠? 그럼 b가 4니까 지금 이 그래프는 y는 4에 x-a까지 나오고 여기에 마이너스 2라고 확정이야. 점근선의 정보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뭐 한다? 원점을 지는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0 대입하고 0 대입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럼 얘가 0 되려면 빼기 2를 해서 0 되려면 얘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럼 4에 마이너스 a제곱이 2가 되려면 얘는 2에 마이너스 2의 a가 2니까 a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b는 뭐다? 이렇게 된다. 그럼 둘이 뭐 하라고 했어? 곱하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정답은 4번. 알겠니? 점근선의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야. 저 뒤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 기출문제 하나 또 풀자. 시작. 36번. 됐지? 36번 됐지? 36번 너네 방금 전에 봤던 그 문제가 2024년 6월 거라고 했지? 이거 연도 봐봐. 36번 보면 2020년 4월이지, 그치? 거의 똑같지? 이거 나오는 게 거의 비슷해. 봐봐. 점근선의 정보 어디 있다고 했죠, 제가? 여기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냥 Q는 얼마였던 거죠? 마이너스 4였어요. 그냥 딱 보자마자 Q는 마이너스 4였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F0이 0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0,0을 지난다잖아요. 원점을 지난다는 뜻이잖아. 그럼 아까 그거랑 방금 전에 똑같아. 원점을 지나는 거잖아. 그러면 자, fx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2에 x 플러스 p라고 해놓고 넌 몰라. 근데 q는 뭔지 알아. 마이너스 4라는 거 알아. 근데 0,0을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y도 0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럼 p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겠지. pq 다 나왔지. 오래 끌면 안 돼 이런 거. 그러면 fx에 4를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2에 4 플러스 p가 얼마였어? 2 빼기 4였으니까 2에 몇 제곱? 6제곱. 얼마죠? 64 빼기 4니까 얼마? 60. 되셨나요? 점근선 얘기하는 거. 자, 이제 42번으로 넘어갈게요. 저 뒤로 42번 넘어가봐. 풀어봐봐. 됐지? 됐어야 돼. 지금 시간이면 됐어야 돼. 잘 들어. 아까 전에 말했지. 이걸 우리는 밑이라고 불러. 맞지? 밑이 뭐가 나오든 관계없이 항상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간다고 했지. 아까 말한 뭐예요? 특이점이죠. 특이점이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A가 뭐가 나오든 여기 위에 지수에 뭘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지. 그럼 여기 있는 이 지수 자리가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이 전체는 통으로 얘가 뭐든 A의 0제곱은 1이니까 1 더하기 4 뭐야? 5. 그러면 베타는 뭐가 돼? 5. 그러면 언제 얘가 0이 돼? x 얼마일 때? 1일 때.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그냥 가볍게 끝내는 거야. 이걸 어렵게 가면 안 돼. 어느 자리를 보면 특이점에 대한 정보가 있는가? 어느 자리를 보면 점근선에 대한 정보가 있는가? 그거를 바로바로 정리가 돼 있어서 바로바로 풀 수 있어야 돼. 이런 건 나와도 3점이야. 4점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 자, 그러면 특이점에 대한 얘기, 점근선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살짝 변형한 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으로 좀만 더 넘어오시고요. 22번 갈게요.
시작하세요. 됐나요? 볼까요? 여러분, 외관상 보기에 이놈 있죠? 이놈 전혀 다른 놈 같아 보이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바꾸면 얘는 원래 3의 마이너스 x제곱이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다가 얘를 갖다가 여기로 이렇게 가려면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 여기 나오는 거 알 수 있잖아. 바로 얼마야? n은 마이너스 1 맞지? 근데 저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잘 봐.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됐다는 건 조심하셔야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얘기는 이게 원래 마이너스 얘기했을 때 x자리에다 뭘 집어넣었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x에 x자리에다 뭘 집어넣었냐 그러면 x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한 거야? 라고 하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뭐라고 대답해야 돼? 2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많이 헷갈려요 처음에.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는 거, 요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요 x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니까 x축으로는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m 자체는 2가 된다는 거, 여기가 포인트야 얘들아. 됐지? 그럼 기출문제 하나 더 풀겠습니다. 21번 문제. 앞에 보실까? 다 푸셨어요? 이거 아마 못 풀었으면 분명히 이거 처리 못했을걸? 원점 대칭, 그지?
아까 전에 말했지.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이 점 A, B라고 있었어. X축 대칭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Y의 부호가 바뀐다고 했지. 그리고 Y 자리에 Y의 부호를 반대로 마이너스 B를 집어넣어라 라고 했었고, 만약에 Y축 대칭시키면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바뀌는 거니까 X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으라고 했지. 근데 이제 원점 대칭 또 하나 있었잖아. 원점 대칭이 이렇게 간다고 치면 원점 대칭의 의미가 뭐야? 그러면 원점이 뭐가 되는? 중점이 되게 만드는 관계를 말했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A의 부호도 바뀌고 B의 부호도 바뀌어야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하면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다 물어볼게. 원점 대칭을 하려면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X 자리에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X. Y 자리에 뭐 넣어? 마이너스 Y. 이게 원점 대칭이야. 변환하는 거. 앞에 보세요. 그럼 여기에 무슨 자리에 X 자리와 Y 자리에다가 각각 뭘 집어넣는다고? 마이너스 Y는 그 다음 또 A하고 3은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X 이렇게 바꾼다는 뜻이야. 저렇게 해야 저게 원점 대칭을 한 거라고. 알겠어요? 그럼 자, 우리는 마이너스 Y는 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Y는 이렇게 쓴다고 치면 A의 얼마가 되는 거야? 3의 마이너스 A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하는 거니까 평행이동 한다고 치면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여기 Y 대신에 Y 빼기 3 쓰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A 쓴 다음에 3에 마이너스 한 다음에 여기서 반드시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괄호를 쳐준 다음에 X축으로 이만큼이니까 얼마? X 마이너스 2로 바꿔야 돼. 조심해야 된다. 요거 마이너스 하나만 틀려도 완전 틀려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Y는으로 고쳐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A에다가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올 거고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3이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평행이동까지 끝낸 식이 바로 이렇게 되는데 얘가 뭘 지나간다고 했죠? 1, 마이너스 6 1, 마이너스 6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Y자리에 마이너스 6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3에다가 X에다가 1 넣어주면 2 빼기 1이니까 1 이렇게 되겠네요. 더하기 3 그럼 얘가 뭐가 나와야 되니?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되겠지? 마이너스 9에다 3 더해서 마이너스 6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9가 나오면 A는 얼마가 돼야 돼? 3. 정답은 3번. 한 번 더 해볼까? 23번 시작해보세요. 했죠? 해볼까요?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 시켜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요? Y는 2분의 1 한 다음에 X 빼기 5라고 써야 되겠죠? 되니? 그런데 원점 대칭이라고 했을 때 X 자리에다 뭐 넣고 마이너스 X 넣고 Y 자리에도 마이너스 Y 넣자고 했잖아. 그럼 여기 Y하고 여기 X 자리에다가 각각 마이너스 Y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빼기 5 이렇게 쓰자고 했죠. 그죠?
근데 이게 1,k를 지나가는 거니까 사실 y는으로 고칠 필요도 없어. 지금 대입하는 거는. 그럼 여기다가 k 넣어주면 마이너스 k는 2분의 1에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6제곱이잖아. 근데 이게 2분의 1이라는 게 뭐야? 2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6제곱 하면 얘들 곱하면 얼마죠? 2에 6제곱이죠. 2에 6제곱 얼마예요? 64. 그럼 마이너스 k가 64니까 k는 마이너스 64가 되겠죠. 채점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수함수 관련돼서 지금 이론형 문제,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어떤 그래프인지, 어떻게 평이 이동하는지, 대칭 이동하는지, 그에 따라서 그래프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뭐 요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까지는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지금은. 네. 왜냐면 한 달 사이에 해야 되므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다음 24번하고 25번을 풀 건데요. 24번 먼저 한번 풀어보시죠. 시작. 자, 가볼게요. 우선 너 3을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를 따지려면 그래프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수함수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수함수 포인트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미치에 따라서 증가 감소가 결정된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두 번째, 점근선이 존재한다. 점근선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지.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점을 지나가고? 특이점을 하나 지나가는데 특이점은 어떻게 돼? 지수 자리가 0이 되게 만드는 거. 그럼 얘가 0이 되게 만들면 그때 1이 되니까 1 플러스 k가 된다고 했지, 그치? 됐죠? 여기서 봐봐. 그럼 여기서 일단 이 그래프는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줘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그려줘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근선을 먼저 선을 그어줘야 되니까 얘가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선 바로 여기죠. 얘가 y는 k가 될 거예요, 그죠? 그렇구나. 그 다음에 특이점이 원래 어디였냐면 이 지수 자리가 0이 되게 만드는가, 여기 되게 만드는가, 얼마? 마이너스 3,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3, 여기 얼마? 마이너스 3, k 플러스 1 맞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를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특이점. 특이점과 점근선 사이는 딱 한 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었고, 근데 이걸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대충 이렇게 그려준다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1, 4분면 지나지 않아야 된대. 잘 생각해봐. 원래 그래프가 얘가 여기 있었잖아. 이게 y는 3분의 1의 x제곱이었잖아.
그치? 여기가 아까 특이점 0,1이었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옮겨야 1사분면을 지나가지 않게 하겠냐? 그러면 얘를 위로 올리면 되겠니? 아니지. 밑으로 내려야 되겠지.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려서 가야 되니까 얘가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 그렇지 않아? 그리고 얘가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절대 안 지나갈 거 아니야. 따라서 그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4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를 사실 누가 결정한다고 했죠? y절편이 지나간 얘가 결정한다고 했죠. y절편.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을 때 얘가 플러스 있는 순간은 1사분면 무조건 지나간다고 여기를. 그럼 얘가 최소한 여기에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져야 얘를 절대 안 지나가겠죠. 그래서 y절편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절편을 구한다는 얘기는 x가 얼마일 때 0일 때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x가 0 넣어주면 얼마야? 3분의 1의 몇 제곱이죠? 세제곱 더하기 얼마? k죠. 얘가 누구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y절편이. 그쵸? 그럼 k는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어떻게 돼? 마이너스 27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럼 얘가 제일 클 때 언제야? 라고 물어보면 여기요. 마이너스 27분의 1 이렇게. 요거보다 작은 거니까 그때 정수 k의 최대값 얼마죠? 0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27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왼쪽이잖아. 여기서 가장 가까운 정수는 누구야? 마이너스 1이야. 이해하셨나요? 근데 앞에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봐봐. 대충 그린다고 했을 때 이거는 지금 현재 기본 그래프에서 어떻게 이동한 거냐 이걸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상. 그죠?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얘를 어떻게 이동시켜야 안 지나겠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당장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그려지긴 하겠지만 지금 4분면 얘기하는 거니까 y절편이 결정한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다. 마지막 25번. 요거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저도 힘드네요. 다 했죠? 다 했나요? 앞에 보시죠. 점근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점근선 얘기해봐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죽었다 깨나도 얘가 0 될 수 없으니까 0 되는 순간이 점근선 그러면 0 빼기 4니까 점근선 y는 마이너스 4다. 동그라미 4번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선생님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어요. 앞에 보세요. a의 x제곱이라고 했을 때 여기 정의역 자리 즉 x자리에는 제한 범위가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음수 들어가면 안 돼? 0 들어가면 안 돼? 없지. 제한 범위가 없어. 그러니까 제한 범위 없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니?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도 이렇게 그리든 어찌됐든 x좌표에다가 모든 걸 다 넣어도 됐었잖아. 그게 그런 뜻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맞겠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그래프가 점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대입해보면 되겠죠? x에다 0 집어넣어주면 지수 자리가 0이면 그 값은 1이니까 1 빼기 4는 마이너스 3. 그래서 0, 마이너스 3 맞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야 지금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너한테 뭘 물어보는 거야? 밑이 1보다 크니 0과 1 사이에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지. 자세히 보면 그냥 단순하게 보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3분의 1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쟤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다 보면 3의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거는 겉모습으로 보면 3분의 1처럼 보이지만 얘는 밑이 3이었던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증가야 감소야? 증가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동그라미 5번 하나만 보여주고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얘는 말이야. 얘는 지금 고쳐놨었어. 얘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요 그래프를 y축 대칭이라고 했지? y축 대칭하면 어떻게 써야 돼?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따라서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튕기니까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겠지. 그럼 현재 y축 대칭하는 순간 3의 x제곱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한 거 맞으니까 맞죠?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 증가 감소 점근선 특이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해줘야 아주 기초적인 게 해결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교시는 끝났고 제가 할 건 끝났고 이제 지수함수가 또 끝난 건 아니죠. 사실 문제풀이 쪽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교시에 지수함수 요거 나눠드린 프린트 문제풀이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로그함수로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함수 교재 프린트 먼저 나눠주고 1교시 마치도록 할게요. 쉬어도 된다. 또